우리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 선생님인데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나을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분이 너무 고민을 했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거의 의학계에서 그냥 치료를 포기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 사람들을 그냥 약물 치료나 이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까지 건드려줘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이나 의식 이쪽 부분을 건드려줘야지 치료가 된다는 걸 실제로 경험을 했고 임상으로 그렇게 해서 치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많은 전국 각지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특히 정신과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다 이분한테 몰려서 치료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책을 쓰신 건데 이 의식혁명뿐만 아니라 아마 찾아보시면 책 굉장히 많아요. 뭐 내려놓음도 있고 뭐 책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강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을 했고, 오늘은 특히 그 중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얘기만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테스트를 했어요. 이제 그 파워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오링 테스트 아시죠? 이렇게 오링인데, 예를 들어 내가 커피가 나한테 맞을까 안 맞을까를 저도 지난번에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해봤더니 커피가 저한테 맞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이것처럼 우리 어떤 의식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몸에 우리 실제로 파워 테스트를 했더니 힘이 약하고 약하고 강함을 실제로 테스트를 여러 번 했어요. 하는 환자들 대상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가진 정서, 더 얘기하면 의식 수준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진짜 파워가 높아지냐 낮아지냐를 테스트를 여러 실험을 해서 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제 의식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몸에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성공, 실패에도 관여할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 인간관계 모든 거를 좌우하는데 그게 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의식을 의식 지도라 그래가지고 그 파워를 수치화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의식 지도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200이 중립이에요. 200. 200이 중립인데 이게 용기거든요. 용기. 여러분들 위에 여기 가운데 보면 다 우리의 그 형용사, 우리 감정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200이 중립이고요. 그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면 부정적인 감정들 예를 들면 자부심. 우리 자부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긍정적인 거 아니야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부심이라는 거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75고요. 분노가 150이고요. 욕망 125, 두려움이 100이고요. 슬픔 75, 그다음에 증오, 무감정이 50이고요. 죄책감 30, 수치심 20입니다. 이 아래 부분들은 부정적인 감정인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환자들을 치료할 때나 이렇게 특히 정신과 환자들 보면 이런 감정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감정적인 거하고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이 200 위로, 그러니까 중립이 250이고요. 자발성. 근데 여러분들이 정신과 환자 중에 우울증 환자들은 자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 장애가 있어서 자기가 뭘 선택하지 못하고 내가 선택을 해서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선택을 잘 못하고 자발성이 거의 없어요. 우울증 환자들이.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한테 필요한 것들이죠. 그다음에 수용.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하긴 하지만 우리가 남을 수용하는 것들 아니면 내가 처음 보는 뭐 학문이든 처음 먹는 음식이든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게 350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시는 분들,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은 다 아마 400 이상일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고등적인 공부나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이성이라고 해서 400이고요. 그다음에 아인슈타인 같은 분들이 이거보다 좀 더 높더라고요. 490.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석학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49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랑. 이게 500입니다. 그래서 이 500이 돼야지만 완전 치유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환자들 치료할 때 약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지 그 환자들 몸에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부분이 있어야지 완전 치유가 일어나지 이 감정이 안 바뀌고 에너지장이 안 바뀌면 절대로 치료가 안 되고
설사 치료가 됐더라도 또다시 재발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쁨.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사랑이나 기쁨 같은 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540이고요. 평화가 간디. 우리가 아는 인도의 간디 정도가 60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넘사벽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이런 분들이 석가모니 이분이 한 700, 800 정도고요. 예수님이 100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는 목표가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야지만 여러분들 건강이나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 모든 부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분이 환자 치료에 많이 적용을 해서 나타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150, 300 이렇게 나왔는데 이 수치는 150이라는 수치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자연수혜가 아니라 10을 150번 거듭 제곱 있잖아요. 뭐 10의 3승, 10의 2승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 수치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수치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수치가 여기 이 200이나 100이나 이게 차이가 별로 없는 게 아니라 10의 100승, 10의 200승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잘 안 보이시죠? 자, 그래서 그거를 수치로 만든 게 바로 의식지도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하고 연관되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건강,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건강이라는 거 완전 치유가 일어나려면 500 정도의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어야지만 완전 치유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는 이게 감정 자체가 부정적이면 치유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장이 낮아서. 아까 그 수치는 에너지장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에너지장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쁠 때는 뇌에서 엔돌핀이 생성이 돼요. 엔돌핀은 거의 마약의 5배 정도의 강한 약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암 환자들이 마지막 말기 때 너무 고통스러우면 엔돌핀이라는 마약 주사를 맞거든요. 근데 이 엔돌핀은 우리 뇌에서 정상적으로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깊은 명상에 빠졌을 때 황홀감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엔돌핀이 이 마약의 거의 5배 정도의 그렇게 약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 명상을 잘하거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높이면은 여러분들이 마약성 약물을 먹지 않아도 우리가 통증 같은 것들을 많이 낮출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아드레날린이라는 성분이 화학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화학 물질인데 이게 어떤 독성이냐면 여러분이 왜 화나면 혈압이 오르는 때 그때 혈관이 확 수축되잖아요. 혈관이 수축되면서 심박동이 빨라지고 호흡도 가빠지고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신체 활동을 유발하는 게 바로 아드레날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율신경 중에는 교감과 부교감인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막 교감이 올라가면서 그때 분비되는 게 바로 아드레날린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이완을 하거나 명상을 취하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그럴 때 몸이 이완이 될 때 편안해질 때 분비되는 게 바로 우리가 엔돌핀 이런 성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이런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자연적으로 분비가 돼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관여되냐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약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화가 나면 독성이 나올 수도 있는 게 바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임상에서 많이 하고 있는 카이로라든지, 뭐 자연요법 이제 침술, 그다음에 뭐 기반사요법, 그다음에 요즘 바디워크, 요가, 필라테스, 뭐 알렉산더 요법, 많은 것들 있잖아요. 아로마 이런 것들은 에너지 불균형을 교정하려고 우리가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몸은요, 에너지의 존재라고 했잖아요. 에너지 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오라라고 그러면 아마 오라라는 게 조금 비과학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라장이라는 거, 에너지장이 있거든요. 에너지장을 정상화시켜야지만 여러분이 치료가 된다고 그러고 있고, 에너지 의학에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상인 사람과 비정상인 사람을 봤더니 에너지장이 깨져 있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그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에너지장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치료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치료가 되더라도 또다시 재발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그냥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우리가 아까 에너지장의 수치를 높일 수 있고 에너지장을 정상화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 이 분석에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긍정적 정서, 아까 우리 200 이상의 그다음에 부정적인 태도를 위기적 정서라고 해서 200 아래의 정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 부분인데 우리가 쉽게 이거를 실천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실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자연요법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오늘 이따 색채도 얘기하고 아로마도 실습을 해보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에너지장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혹시 감정이 전이 된다는 얘기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저도 그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사실 병원을 나온 이유가 너무 정말 중증 환자들 보니까 너무 어느 날 너무 그걸 보는 게 괴로운 거예요. 막 이렇게 몸이 힘들고 마음이 막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무 그 힘든 환자들 보지 말고 건강한 사람들을 좀 봐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교육계로 옮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들을 많이 대할 때, 그래서 정신과 환자들도 보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보면 환자를 보고서 자기 분석을 꼭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점검을 꼭 하세요. 안 그러면 환자의 정서에 전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고 환자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에너지가 높은 장에 자기를 노출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아니지만 제가 또 다른 책에서도 보면, 하버드 의대 어떤 정신과 교수님이 쓴 책인데, 에너지 흡혈귀, 뭐, 에너지 뱀파이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하고 하루를 보냈어. 잠깐 몇 시간을 보냈는데 자기가 집에 와서 너무 에너지를 뺏긴 게 이게 기빨렸다고 그죠? 우리가 애들 흔히 얘기하는 기가 빨린 듯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정서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정서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정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높은 장에 노출을 시키라고 해요, 정기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장이 높은 데가 어딜까를 뭐 잘 여러분들이 고민을 이따가 해보시고,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조 모임은 뭐냐면, 이분이 이제 환자를 치료할 때, 예를 들면 알코올리즘 환자들 치료 안 된다든지, 우울증 환자들 치료 안 된다든지, 이러면 환자들끼리 모임을 갖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와서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낸지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에너지 장애 높은 에너지 장애 자꾸 노출시키고 자기 오픈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건데, 예, 몸이라도 끌고 와라. 모임에 끌고 와서 에너지 장이 높은 모임에 참석을 해서 이 사람들을 조금 높은 에너지 장으로 끌어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는 사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스트레스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약간 예를 들었는데 어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이 누군가는 비극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는 희극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내가 어떤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내가 나쁜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는 유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더 잘 시키려고 해서 일부러 막 경쟁을 시킬 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못 따라오고 부정적으로 낙오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그게 유스트레스로 작용해서 더 막 파이팅 넘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태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문제는 내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분도 그러니까 결국 모든 문제는 내 마음이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몸의 화학적인 작용도 다르다는 거죠. 내가 긍정적일 때는 좋은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고 내가 부정적일 때는 아까 얘기했던 독성 물질이 막 나와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요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분자 교정 의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메가비타민 요법이라고, 요즘에 이제 제가 예전에 암 환자들한테 메가비타민 요법을 조금 교육을 했었는데, 뭐냐면, 서울대 이광재 박사님인가? 그분도 막 비타민C 엄청나게 강조하고 계시던데,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비타민 같은 게 좋은데, 이왕이면 화학 비타민이 아니라
천연 비타민을 먹어라. 이왕이면 몸에 좋은 거. 그다음에 그럼 당연히 식품도 화학식품이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먹지 말고 천연식품을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메가비타민 요법은 뭐냐면 비타민 우리가 병원에서 이게 뭐 일일 함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10배, 20배로 메가라는 거는 메가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잖아요. 메가 비타민을 했을 때 그 약, 비타민 자체가 마치 항생제나 항암제 역할을 한다고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비타민C는 어차피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우리가 소변을 다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먹었을 때 이게 마치 그냥 비타민인데 항암제 역할도 하고 항산화제, 그다음에 그 항생제 역할까지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메가비타민 이제 분자 교정 의학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 천연물질을 먹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뭐냐면 예전에 이제 정신과 환자들은 정신과 약을 먹으면 여러분들 정신과 환자들 보시겠지만 우울증 환자들은 약을 먹으면 병든 닭처럼 내내 졸아요. 졸던지 아니면 말도 여러분들 환자들 보시면 말이 느려요.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사고의 흐름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 약의 부작용인 거예요. 정신과 약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발성 운동장애. 이 지발성이라는 게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런 운동장애가 자발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정신과 환자들한테 이 비타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고용량의 고비타민 요법을 했더니 이 지발성 운동 장애가 낮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6,100명을 환자를 대상으로 20년간 연구 결과에서 이 수용성 비타민 B, C, E, B6, E는 이제 지용성이지만 이런 것들 투여했을 때 지발성 운동장애 기대율이 25%에서 0.04%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의 부작용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정신과 환자들한테 비타민C 처방하시는 분 전 거의 못 봤거든요. 저도 주변에 우울증 환자들을 도 있고 제가 병원을 뭐 데리고 가기도 했고 병원을 의뢰를 해주기도 했고 그런데 정신과 환자들한테 비타민C 처방하는 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구에서는 이 자연의학이 발달한 독일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는 제가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병원에 아파서 가면은 약을 안 준대요. 그 대신 비타민C, 그것도 천연 비타민C를 처방해 준다든지 아니 무슨 자연 건강식품 같은 걸 처방해 준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어떤 학문이 이게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거하고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비과학적이라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우리가 무조건 자꾸 이렇게 좀 터부시할 게 아니라 저는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면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지만 우리가 경험치가 있잖아요. 경험치. 경험치로 이게 좋다고 하면 환자한테 그게 대체의학이든 뭐 한의학이든 저는 같이 통합적으로 할 때 환자가 굉장히 치유가 빨랐다는 걸 제 몸이 제가 옛날에 제 몸에 해보고 제가 느낀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어, 우리가 치유를 하려면 에너지장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